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이제 대만하고 일본 증시가 또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좀 재미없게 이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생각보다 이제 4월 달에 소매 판매하고 그 다음에 산업 생산이 예상치보다 감소하게 나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 우려감이 어느 정도 조금 희석이 되면서 나스닥 시장이 이제 급등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겠거니 이렇게 기대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발목을 잡는 거는 인도발 코로나 확진자 증가, 그것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뭐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너무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 봉쇄 정책이 대만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우려감들을 좀 촉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만 증시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게 TSMC인데요. 결국 TSMC에 대한 이제 부담감, 우려감이 좀 시장에 스며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TSMC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 봉쇄 정책으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풀가동해도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TSMC 생산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결국엔 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은 결국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좀 과민하게 시장이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이번 주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국엔 물가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 그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어떤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결국에 이제 원자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가격이 급등했던 이 구리 가격이라든가, 또 이제 철광석 가격이라든가, 또 원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서 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고공행진은 또다시 추가적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지, 또는 조정이 나오면 시장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인플레 우려감이 어느 정도 속도감이 좀 처진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원자재 시장의 동향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이제 기업들 실적이 올라오는데요. 이번 연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크게 좋았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증가율이 20%가 넘을 거다라고 컨센서스가 잡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즉 이제 40%대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성장률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미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들의 기업들이 나오고 있더라 라는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기업들의 실적의 성장폭이 상당히 컸잖아요, 지금까지는. 기저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팬데믹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악의 국면이 지나면서 상당히 기업들이 빠르게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그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의 속도가 상당히 가팔랐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가 조금씩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오른 건 당연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건 하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 이미 기업들의 실적이 정상화가 된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물론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장폭은 그동안 이제 작년에 나타났던 성장폭만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상반기에서 하반기 가는 동안에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때마침 이때 물가는 너무 갑자기 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뭔가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 깃들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소비자 물가만 증가를 한 게 아니라 생산자 물가도 같이 급등을 했잖아요. 소비자 물가도 워낙에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연준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소비자 물가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까지 같이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물가가 상승하니까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원자재 가격이 다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 비용이 당연히 이전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거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번 소비자 물가 급등에서도 결국엔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품귀 현상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또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전체적인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원인이 돼서 소비자 가격도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도 상승하고 이런 국면으로 가게 되면 기업들은 이익률은 오히려 감소가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를 연준이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다들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불안감이 시장에 지금 깃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기사도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기사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 상승이 어렵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그거거든요. 그동안은 S&P 500 지수로 우리가 기준을 봤을 때 S&P 500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주가 수익 비율이 21배에서 22배 수준으로 역사적으로 상단에 있다. 이 PER 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업들의 실적이 더 빠르게 증가를 한다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낮아지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아진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가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1분기 때 너무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다음 분기 넘어갈 때, 즉 하반기로 넘어갈 때 과연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 지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이 피크를 찍던가 아니면 거기서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성장폭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냐, 기업들이. 그러면 결국엔 밸류에이션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저평가되는, 그러니까 실적이 높아질수록 밸류에이션 저평가되는 거니까 저평가되는 국면이 나타나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실적을 더 내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더 나오기가 힘들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폭도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이전보다는 낮게 잡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의 이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정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의 성장폭이 물가 상승폭보다 크면 주가는 올라간다. 하지만 기업 상승폭은 이만인데 물가 상승폭이 이만큼 커져버리면 요거는 주가가 부담을 느낀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기업들의 실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 나타난다. 하지만 이 성장폭은 완화가 되는 방식, 줄어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가 상승했으면 그 다음 분기에는 20%가 상승하고 그 다음 분기에는 10%가 상승하는 방식으로 성장폭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면 이미 이전에 이제 경제 성장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저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는 고성장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이 중성장이나 또는 아주 조그만 미미한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다들 계산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가가 단기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갈 상승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관련된 부분, 물가 상승 현상이 단기적으로 그칠 요소라면 물가 상승률 폭도 낮아질 테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맘 편하게 계속해서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고 2023년까지 저금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다시 4차 팬데믹 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즉 인도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팬데믹이 다시 심해서 또다시 봉쇄 정책을 가고 있는 부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확진자 수 발표를 하는 거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40만 명 이상, 일 기준으로 40만 명 이상이 발생이 됐었는데 20만 명대로 이제 추가적으로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봉쇄 정책도 푼다고 합니다. 이제 또 상황이 괜찮아졌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처럼 방역 관리 상당히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갑자기
확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빠르게 이 확진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간 동안 이제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시간이 갈수록 어쨌든 백신 접종자 수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과 관련된 부분은 좀 완화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물가 부분인데 이 물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원자재 가격들의 급등세입니다. 이게 없는 부품은 어쩔 수가 없죠. 당분간은. 증설을 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기 세력까지 가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투기 세력이 이 가격을 물론 이 수요가 많아진 부분도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그 부분의 이상을 투기 수요도 어느 정도 룸은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 현상이 나타난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이고요. 이런 투기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빠지게 되면, 원자재 시장에서 좀 빠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원자재 가격도 너무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거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물가가 크게 급등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제시해드리는 지표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중요한 지표, 굵직굵직한 지표들은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6월 FOMC가 오기 전까지 이제 다른 이제 뭐 고용 지표, 인플레 지표가 또다시 발표되기 전에 그때 동안은 당분간은 원자재 가격의 동향 그리고 추가로 본다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이제 인도나 대만, 일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겠구나, 또는 시장이 오늘은 못 가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가늠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부디 좋은 결과들, 뭐 원자재 가격은 좀 조정세가 나오고, 그리고 확진자는 빠르게 주는 이런 이제 좋은 상황이 나와서 시장이 이번 주에는 반등이 나오길 같이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이번 주도 대박 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